혹시 지금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협에 만들어 두신 통장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영상은 다 놓치셨더라도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보셔야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려 49년 동안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아주 큰 혜택 하나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이자 몇 푼 더 받으려고 일부러 찾아가서 예금, 적금 들었던 게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새마을금고, 농협 다 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중요했던 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드리는 자유인 채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시중은행 대신 일부러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협 같은 곳을 이용해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금리를 조금 더 쳐준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이 100만 원 이자를 받아도 시중은행에서는 15만 4천 원이라는 큰 돈을 세금으로 떼어가는데 여기서는 고작 1만 4천 원만 떼어갔으니까요. 땅 파서 100원 한 장 나오지 않는 세상에 가만히 앉아서 14만 원을 버는 세민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 똑똑한 절세 방법을 우리 서민들의 재테크 비법처럼 여겨온 지가 벌써 반세기 49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과세 혜택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니 다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겁니다. 아니, 멀쩡하던 걸 왜 없애는 거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돈이라도 빼야 하나? 온갖 걱정과 질문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실 겁니다. 특히나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이곳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노후를 준비하시던 우리 어르신들께는 정말 잠 못 이룰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지난 49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들 다 아는 정보 나만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먼저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상호금융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이나 축협, 수협, 그리고 신협 같은 곳들을 전부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기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동네 주민들이나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 서로 돕는 일종의 금융. 개나 품앗이 같은 성격으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주식회사가 주인인 시중은행과는 출발부터가 다른 셈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상호금융기관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농어민이나 서민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는 좋은 취지로 아주 특별한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비과세 예탁금 혜택입니다. 한 사람당 3천만 원까지는 예금을 해도 이자에 붙는 소득세 14%를 완전히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였습니다. 물론 농어촌 발전을 위한 농어촌 특별세 1.4%는 내야 했지만 시중은행 이자세율이 15.4% 이자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인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3천만 원을 은행에 1년 동안 넣어두고 연 5%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년 뒤에 이자로 150만 원이 생깁니다. 만약 제가 이 돈을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시중은행에 넣어두었다면 정부는 이자 150만 원에 대해 15.4%의 세금을 떼어갑니다. 계산해보면 무려 23만 1천 원입니다. 제 손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126만 9천 원뿐인 거죠. 그런데 만약 제가 이 돈을 동네 새마을금고나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똑같이 넣어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약속한 비과세 혜택 덕분에 이자 소득세 14%가 전부 사라집니다. 오직 농어촌 특별세 1.4%만 내면 됩니다. 150만 원 이자에 대한 1.4%는 고작 2만 1천 원입니다.
세금을 떼고도 제 손에 147만 9천 원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똑같은 돈을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금리로 맡겼는데도 시중은행을 이용했을 때보다 무려 21만 원이나 더 받는 셈입니다. 3천만 원을 맡겼을 때 이 정도인데 만약 부부가 각자 3천만 원씩 6천만 원을 맡겼다면 그 차이는 2배인 4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러니 다들 조금이라도 이자 더 받고 세금 덜 내려고 상호금융기관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이 제도는 1976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49년 전의 일입니다. 그 시절에는 모두가 어렵고 가난했습니다. 정부는 농촌과 도시의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목돈을 만들고 그렇게 만든 돈으로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집도 장만할 수 있도록 이 비과세 혜택이라는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시장에서 나물 파시는 할머니의 쌈짓돈, 농사지어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아온 농부의 예금 통장, 월급을 쪼개 아이들, 학자금을 마련하던 아버지의 적금 통장. 그 모든 곳에 이 비과세 혜택은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호금융기관을 우리 동네 은행, 서민들의 은행이라고 부르며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에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혜택은 농어민이나 서민들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부자들이 이 제도를 절세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자기 돈을 쪼개서 전국의 여러 새마을 금고나 신협에 3천만 원씩 분산해서 예치하는 겁니다. 조합원 자격을 얻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통 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출자금만 내면 누구나 쉽게 조합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이 제도의 주인이 되어야 할 농어민이나 서민들보다 강남의 부자들이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 혜택을 더 많이 챙겨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조사해보니 비과세 종합저축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고소득층이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농어민을 위해 깔아둔 멍석에서 부자들이 더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던 셈이죠. 이는 명백히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꼬박꼬박 15.4%의 세금을 다 내는데 돈이 더 많은 누군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1.4%의 세금만 내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정부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49년간 이어져 온 성역과도 같았던 이 제도를 손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된 것이 바로 2025년 세제 개편안입니다. 이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부터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호금융에 돈을 맡겨도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제도는 서민들만 누리도록 하고 부자들의 절세 놀이터가 된 부분은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 사람들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나는 과연 여기에 해당될까요? 정부가 정한 기준은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나는 연봉은 5천만 원이 안 넘는데 다른 돈이 좀 있어. 그럼 괜찮은 건가? 아닙니다.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단순히 회사에서 받는 월급 근로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사를 해서 번 돈사업소득, 이자나 배당으로 번 동금융소득, 월세 받는 거 임대소득, 연금 받는 거 정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이 1년에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제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퇴직 후에 국민연금으로 1년에 1,500만 원을 받고 작은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월세로 1년에 2,500만 원을 받고 예금 이자로 1,0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 월급 근로소득은 0원이지만 연금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을 모두 합치니 총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자, 소득이 1,001만 원이 되어
총소득이 5,001만 원이 되는 순간 저는 세금 부과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작년이나 재작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내 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다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세금은 얼마나 오르는 걸까요? 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두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2026년부터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인 2025년 기준 내년에 해당 종합소득 5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 상호금융기관에 예금을 하면 이자에 대해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 내던 농특세 1.4%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총 5.9%의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 1.4%에 비하면 4배 이상 오르는 셈이지만 그래도 시중은행의 15.4%보다는 여전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7년부터는 세율이 한 번 더 오릅니다. 이때부터는 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종적으로는 9.5%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4%만 내던 세금이 소득 5천만 원. 초과자는 2026년부터는 5%대로, 2027년부터는 9%대로 껑충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물론 시중은행의 15.4%보다는 낮지만 비과세라는 말은 이제 무색해진 셈입니다. 사실상 저율과세로 바뀌는 것이죠.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두 가지 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재테크 전략에 큰 수정이 필요해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금리 높은 상호금융이라는 공식을 진리처럼 따랐습니다.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0.1%라도 더 쳐주고 세금까지 싸니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금을 9% 넘게 내야 한다면 상호금융기관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월등히 높지 않은 이상 큰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새마을금고가 연 5% 금리를 주고 비국민은행이 연 4.5% 금리를 준다고 합시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어새마을금고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후 수익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김영희 어르신의 경우 어새마을금고에 3천만 원을 맡기면 이자 150만 원에 세금 1.4%이만 1천 원을 떼고 147만 9천 원을 받습니다. 비국민은행에 맡기면 이자 135만 원에 세금 15.4% 20만 7,900원을 떼고 114만 2,100원을 받습니다. 여전히 새마을금고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1억 원인 박영애 사장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2027년부터는 어새마을금고에 맡겨도 이자 150만 원에 세금 9% 대약 14만 2,500원을 내야 합니다. 손에 쥐는 돈은 약 135만 7,500원입니다. 반면 비국민은행은 금리는 낮지만 여러 우대 조건을 만족하면 박 사장님 같은 VIP 고객에게는 특별금리를 더 얹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비은행이 4.8% 금리를 준다면 이자는 144만 원, 세금 22만 1,760원을 떼면 121만 8,240원이 됩니다. 여전히 새마을금고가 약간 유리해 보이지만 그 격차는 예전의 30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 크게 줄어듭니다. 만약 금리 차이가 더 줄어든다면 굳이 상호금융기관을 고집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금리만 볼 게 아니라 세후 실수령액이라는 돋보기로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둘째, 상호금융기관 자체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기관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던 비과세가 사라지면 그동안 세금 혜택을 보고 돈을 맡겼던 고소득층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십, 수백억 원의 돈이 한꺼번에 시중은행이나 다른 투자처로 이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금고나 조합은 자금 운용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 빠져나가면 대출을 해주기도 어려워지고 기관의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지만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에는 분명 어느 정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 금고 망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완전히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닌 셈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우리 자유인 채널 시청자분들을 위해 3단계 행동 지침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1단계 나의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이번 세금 개편의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준은 연간 종합소득 금액 5천만 원입니다. 만약 내가 농어민이시거나 연소득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누리시면 됩니다. 괜히 주변에서 세금 오른다더라 하는 소리에 불안해하며 돈을 옮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는 상호금융기관이 여전히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 소득이 5천만 원을 넘는다면 2단계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2단계 세후 수익률을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제부터는 예금 상품을 볼 때 은행 직원이 제시하는 표면 금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모두 떼고 내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찍히느냐, 즉 세후 수익률입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자에서 세금 비율만큼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시중은행은 15만 4천 원을 빼고 개편 대상이 된 상호금융은 2027년부터 9만 5천 원 정도를 뺀다고 어림잡아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상품이 나에게 정말 이득인지 비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상호금융기관의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최소 0.5%에서 1% 이상 높지 않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거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상호금융을 고집할 이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단계 앞으로 2년을 전략 전환기로 삼아라. 이번 세금 개편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전략 전환기로 삼아야 합니다. 무작정 돈을 빼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기관들이 각각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오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아마 상호금융기관들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더 높은 금리의 특판 상품을 내놓을 수도 있고 시중은행들은 이 기회에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 파격적인 우대금리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쟁을 느긋하게 지켜보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쪽으로 자금의 포트폴리오를 서서히 조정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2027년 세율이 9%대로 오르기 전까지 내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최적의 계획을 세우는 골든타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1976년부터 무려 49년간 우리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비과세 예금 혜택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농어민과 저소득층에게는 여전히 이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또한 소득이 높은 분들이라 해도 시중은행보다는 여전히 세금 부담이 적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의 흐름 그 자체입니다. 하나의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은 단순히 개인의 이자, 소득 몇 푼에 그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들의 경쟁 전략이 바뀌고 돈의 흐름이 바뀌고 결국 우리 주변의 모든 금융 환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항상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고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허둥대는 사람은 손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상호금융기관에 예금할 때는 내 소득 수준을 먼저 확인하고 세금을 뗀 실제 이자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은 새로운 금융 전략을 짤 절호의 기회라는 것. 이 세 가지만 가슴에 새기셔도 오늘 영상 보신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돈 문제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드릴 테니 좋아요와 자유인 채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